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식이 뭐라 그랬어? 일제강점기. 그러면 이 일제강점기로 아까처럼 표를 만들 건데 똑같아요. 아까 첫 번째 몇 년대라 그랬고 10년대. 10년대 통치방식 이름을 뭐라고 했고 통치방식 이름을 뭐라고 했고 그렇지. 그래서 무단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너 진짜 맞는다. 엎드려. 이게 뭐게? 조선 태양령. 다시 뭐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돼요. 일본인들이. 자, 1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법 이름 뭐라고요? 조선인들은 언제든 태형. 때려도 돼. 왜 언제든이냐면 두 번째, 그 자리에서 직접 바로 패도 되거든. 그걸 직결 처분례. 뭐라고? 근데 나중에 내신할 때, 심화할 때 만약에 나랑 또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교과서 분석하면서 할 거야. 왜냐면 출판사마다 살짝씩 내용이 달라. 그래서 어떤 출판사에서 추가로 하나의 법령을 더 줄 수도 있어. 그러면 경찰범 처벌규칙이라는 법을 더 줄 수도 있어. 그런 돌발적인 내용들은 판서에는 안 쓰고 말로만 해줄 거야. 지금은 자기 게 아닐 수도 있어서. 알겠지? 자, 다음 중요한 거. 그러면 즉결처분. 반대로 말하면 뭐야? 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조선인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O야 X야? X예요. 왜 X냐면 저건 경범죄에 한해서예요. 뭐라고? 경범죄. 생각해봐. 니네 유관순 누나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유관순 누나 재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일본인 판사한테 의자 갖다 집어 던지면서 내가 니 따위한테 재판을 왜 받아? 쫙 이렇게 했거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중범죄 이상은 재판을 받아. 근데 경범죄는 재판을 안 받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처맞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 하나. 그 다음 너무 쉬워서 말로만 설명할 내용에 자, 교사와 공무원이 칼과 제복을 착용했다. 그래서 그냥 그 사진 하나 주고 이 사진과 관련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최저 난이도 시험 문제. 그러면 저기 있는 내용 아닌 걸 뽑아내면 되거든. 오케이? 그 다음 자, 이건 따라 읽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이건 똑같아요. 통합사회에서도 인권할 거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거든.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쓸 때는 언론 어쩌고의 자유 박탈이라고 쓸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나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외우면 돼. 알겠어? 됐어요? 다음 이런 이름이 있을 거야. 헌병 경찰제 실시. 다시. 자, 군인 아저씨랑 경찰 아저씨랑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야 정상이야? 무조건 군인 아저씨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군인 아저씨의 목적은 뭐예요? 나라 지키기. 나라를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외적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뭘 배우는 직업이에요? 살인을 전문으로 배워야 되는 직업이에요. 이해했어? 경찰 아저씨는 뭘 지키는 거예요? 범죄자를 잡는 역할. 죽이는 게 아니잖아. 잡는 이잖아. 그러면 이론상 경찰과 군인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된다? 군인.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잡아? 그렇지.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와서 못 잡아요. 이론상으로. 맞아? 그래서 군인 안에 군인을 잡는 군인 경찰을 따로 육성을 해요. 그걸 헌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 헌병 경찰이 군인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굴 잡아요? 조선인들을 잡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군인 아저씨가 입다시만한 총 들고 지나가다가 넌 생기게 마음에 안 들어! 범죄야! 그리고 때리면 돼. 이해했어? 이걸 전국민 공포 분위기 조성, 헌병경찰제. 그래서 일부, 이건 예전교육과정이긴 해, 무단통치를 헌병경찰통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Understand? 그 다음 지금 여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하나 할 거야. 조선인들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의 교육만 진행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환이도만.
고등교육은 안 한다. 오케이? 이걸 가장 중요한 모토로 하는 법 이름이 있어. 제1차 조선교육령. 뭐라고? 명실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거의 목적은 전국민 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우민화 정책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우민화 정책. 그리고 여기서는 일본어 위주의 교육만 할 거야. 뭐라고? 일본어 위주의 교육. 그럼 이제 돌발 퀴즈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아까 말한 제복 입고 칼 착용한 사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태형, 이 때리는 틀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사진이에요, 그냥. 오케이?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여기에서 국어 국사 교육이 금지되었다. O야 X야? O 손 들어. X 손 들어. 난 죽었다 손 내려. 다 죽었어. 자, 다시 말할게. 국가국사교육 금지는 30년대, 40년대예요. 그걸 제4차 조선교육령이라고 그래요. 지금 일본어 위주의 교육이라고 했지 국가교육 금지라고는 안 했어요. 이해했어? 요런 형태의 시험 문제예요. 그럼 전환이도요. 알겠니? 자, 다음 마찬가지 여기에 뭐 들어간다 그랬지? 경제, 수탈 들어간다고 했었지. 맞아요? 그리고 그중 첫 번째로 아까 뭐라고 했었지?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했거든. 자, 두 가지 형태야. 첫 번째, 표면적 이유. 일본이 발표한 내용은 토지 소유권의 근대화를 목적으로 간다. 뭐라고? 토지 소유권 근대화. 다시 뭐라고? 토지 소유권 근대화. 근데 실제로는 왜 한 거다? 돈 뺏으려고. 뭐라고? 돈 뺏으려고.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식민 통치 비용 충당 목적. 다시 뭐라고? 식민 통치 비용 충당 목적. 이게 선지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골라라 이거. 오케이? 그래서 결과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 O야 X야? O. 다시 지세가 뭐야? 토지에 대한 세금. 수입이 뭐야? 인컴 들어오는 거. 증가 늘어나는 거. 이해했어요? 자, 너희들이 한국사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 거지. 뭐? 한자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읽을 줄 아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른다. 그래서 다 풀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 그럼 다시. 자, 토지조사 사업. 자기가 가진 토지에 대해서, 자 중요해, 정해진 기간 안에 뭐라고? 그게 기간주의라는 성격이야. 뭐라고? 일본어로 뭐라고? 일본어로 직접 신고해야 한다. 다시 뭐라고? 일본어로 직접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주의. 다시 뭐라고요? 신고주의. 이거 두 개가 뭔데? 토지조사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요. 뭐라고? 성격.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성격 두 개를 쓰세요. 그럼 저게 답이에요.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심화선지들은 말로만 그냥 간단하게 갈 거야. 지금 방학 수업이니까. 알겠지? 자, 미신고 토지. 내가 말한 거 다 따라해 그냥. 미신고 토지. 소유권 불분명 토지. 국공유지. 싹 다 뺏겼어요. 싹 다 뺏겨서 총독부가 조선 한반도 토지 소유의 약 60%를 차지해요. 몇 프로라고? 60%.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포인트 하나 알려줄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전통적 경작권. 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내 땅이 아니야? 얘 땅이야.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이용료 얼마 내야 돼? 50%요. 이게 소작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소작. 뭐라고 한다고? 소작. 근데 자, 이 땅은 국가 땅이야. 근데 이거 농사 지을 권리가 나한테 있어. 이게 경작권이야. 이러면 세금은 30%만 내면 돼요. 몇 프로라고? 그러면 이런 경작권 한 3-4개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이해했지? 근데 이게 소유권은 아니잖아. 이건 사용권이잖아. 맞아? 그래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자기 땅 잃어버리는 농민들이 겁나 많아진다. 여기가 좋게? 그럼 여기서 또 심화야. 자, 아까 내가 60%라 그랬어. 맞아?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 최대 지주로 등극한다. OX. X. 왜 X일까?
그 땅을 1분에 팔아먹어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이름 동양척식 주식회사 해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최대 지주로 등극할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하나의 시험 문제. 토지조사 사업을 목적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O야 X야? 이건 저번 기말 때 배웠어야 돼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했어요. 몇 년이라고요?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먼저예요? 토지조사 사업이 먼저예요? 봐봐.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을 위해서 만든 거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X가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선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구성해버리니까 OX 하나 못해서 삐끗하는 상황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 이해했어? 그래서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쉬운 범위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선생님이 급발치해서 어렵게 내는 순간 그때도 나는 100점은 맞아야 되잖아. 그래야 1등급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게 맞아. 두 번째, 회사령 실시. 이 회사령은 무슨 죄라 그랬어 아까? 허가죄. 이걸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 회사를 설립할 때는 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시 뭐라고? 회사를 설립할 때는 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허가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그러니까 조선인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첫 번째 땅을 뺏겼지 지주가 될 수 없고, 두 번째 사업체 회사를 만들 수 없고. 이해했어요? 그 상태에서 원래 저기다가 쓰진 않을 거야. 어업령 물고기 잡으려면 허가받아야 돼. 광업령 광산 개발하려면 허가받아야 돼. 삼림령 나무 자르려면 허가받아야 돼. 결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조선인이 사장님이 되는 경우를 싹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 그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이게 10년대 통치 방식 경제 스타일.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거지. 독립운동은 틀만 만든다 그랬어. 10년대 독립운동은 크게 주제는 3개야. 몇 개라고요? 3개. 10년대 초반 국내외 독립운동. 다시 뭐라고? 국내와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크게는 하나, 작게는 2개의 주제를 배우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이미 배웠어.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독립운동. 아까 이름 뭐라 그랬어? 3.1 운동이요. 다시 뭐라고? 3.1운동. 그러면 그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독립운동 단체 중 하나, 제일 유명한 독립운동 단체, 상하이에 있었어. 이름은? 8글자야. 그렇지! 너 빼고 나머지 애들은 얼굴 볼 때마다 이렇게 이 친일파들을 이렇게 알겠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이렇게 할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자, 아까 얼만큼 간단하게 만들었던 건지 알겠지? 그게 어떻게 써먹히는 건지 조금 눈치가 됐어요? 다시 말할게. 여기서 미리 한번 보여줄게. 무단통치 다 합쳐서 한 문제. 몇 문제라고? 한 문제. 경제 스타일 합쳐서 최대 2문제. 적으면 한 문제. 오케이? 여기 독립운동 10년대 거 국내 한 문제, 해외 한 문제, 3.1운동 한 문제, 대임정 한 문제, 최대 서술형까지 한 문제 더. 그러면 최소 5문제. 봐봐. 위가 중요해? 아래가 중요해? 이해했어? 근데 사람 습성이 무서운 게 어때요? 앞부터 공부하려고 하죠. 계속. 그리고 앞에 게 안 되면 뒤로 잘 안 가죠. 맞아? 그러니까 노다지는 뒤에 있는데 앞에 것만 끄적거리다가 대충 뒤에 그냥 읽고 난 뭔가 외운 것 같아. 그래서 40. 이해했어? 오히려 차라리 한 번 더 믿는 게 더 점수가 나올 때도 있어. 공부 잘못하면 정말 삐끗하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11점 맞은 애들 봤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한국사는 하나를 공부해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다시 10년대에서 아까 똑같은 잠깐 칸이 부족하잖아 여기. 잠깐만. 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가는 아까 계기 이름 뭐라 그랬지? 계기 뭐라 그랬지?
3일 운동이다 했었지. 그러면 이제 몇 년대로 넘어간다 그랬지? 20년대로 넘어간다고 했었지. 이때 일본은 무슨 통치해준다 그랬다 그랬지? 문화 통치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떤 구조를 이룰 거냐면 일본이 뭔가를 주장한다. 다시 뭐라고? 일본이 뭔가를 주장한다. 근데 실제 하는 걸 보니까 다 뭐였다? 구라였다. 뭐라고? 구라. 거짓말. 그럼 봐봐. 이렇게 나를 속여먹는 행위를 어렵고 유식한 말로 할 때. 다시 우리 여자친구들 남친이가 바람 폈어. 그때 좀 유식하게 남친을 깔 때 넌 나를 뭐 했어? 기만했어. 뭐라고? 기만. 그게 뭐야? 일제의 기만책. 다시 뭐라고요? 일제의 기만책. 오케이.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요. 일본의 주장은 어떠했고 실제로는 어떠했다라는 표를 만들 거예요. Understand? 다시 이 중 제일 전환이도형으로만 지금은 정리할 거야. 조선 총독을 무조건 문관으로 임명해줄게 라고 주장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없다. 이거 설명 좀 해야 돼. 내가 제일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건데 너무 쉬워서 제꼈었어. 자, 우리 1905년에 무슨 약속이 있지 얘들아? 을사늑약 결과 두 개 말해봐. 왜? 교권박 대통 통감부 설치. 다시 뭐라고? 통감부. 다시 이름 뭐라고? 통감부. 그게 1910년 한일병합조약. 다시 뭐라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되면 통감부가 뭐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총독부. 다시 뭐라고요? 총독부는 뭔데? 자, 따라 읽어. 최고, 식민, 통치, 기구. 오케이? 우리가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치하는 최고기구. 이름은 뭐라고? 총독부. 뭐라고? 이 총독부의 최고 지도자. 이름이 뭐야? 총독. 뭐라고? 총독.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야. 일본 왕으로부터 한반도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 오케이? 근데 이 총독은 조건이 있어요. 따라 읽어. 일본 육 해군 대장 중에서 선출. 이해했어? 그 남자애들은 잘 아는데 여성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별 1개부터 장군이라고 불러. 그리고 계급장에 별이 4개 있으면 그걸 대장이라고 불러. 오케이? 지금 현재 참고로 한번 지식을 또 물어볼까? 핵 미사일 빼고 뭐라고? 핵 빼고 우리나라 전세계 군사력 몇위? 6위. 몇위라고? 전세계 군사력 6위. 쉽게 말하면 전교생 220명 중 전교 6등.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별내계 장군 몇 명일게? 2명? 들어와요. 몇 명이라고? 자, 8명이 있어요. 몇 명 있다고?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육군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리고 부의장. 8명. 이해했어? 전세계 6위인 우리나라에도 8명밖에 없어. 당시 일본에 몇 명 있었겠어? 많겠어 적겠어? 그만큼.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고 높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직업이 뭐라고? 장군이요. 뭐라고?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주연에는 없어 항상. 조연들 중에 뭐라고? 조연들 중에 뭔가 집이 너무 엄해서 삐뚤어졌다. 뭐 이런 거 표현하고 싶으면 아빠 직업이 항상 뭐다? 장군이요. 왜? 맨날 두들겨 패니까 막 힘으로 하니까. 그럼 반대로 집이 굉장히 교양 있고 세련되다 막 이런 걸 표현할 때는 그 집 부모님 직업을 뭘로 표현해? 교수요. 뭐라고? 그게 뭐야?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총독을 장군으로 했기 때문에 힘을 하는 통치였으니까 이제는 문관으로 임명해줄게 교수님 같은 사람으로 라고 구라를 쳤다고 일본이.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거라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기만책. 뭐라고 부른다고? 기만책. 이런 게 이 밑으로 원래 4개 더 있어. 몇 개라고? 근데 카드 부족해서 4개를 다 쓰진 않을 거야. 알겠니? 그중 또 하나가 이거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겠다. 그래서 동아일보라는 신문과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자기가 준 거야, 안 준 거야? 신문 만들어졌잖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겨. 대신 검열죄라는 걸 할 거야. 뭐 한다고? 그래서 실제 신문 사진이 교과서에 나올 거야. 보면은 뻥뻥뻥뻥 뚫려 있어. 왜? 검열해서 마음에 안 드는 신문 기사는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건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죄를 실제로는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게 문화통치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다음 마찬가지 헌병경찰제였잖아. 이제는 보통경찰제 한다. 뭐라고? 그래서 실제로 보통경찰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대신 곱하기 3. 이건 그래프를 줘요. 원래 문화통치 이전 경찰병력 5만. 얼마라고? 5만. 이후 경찰병력 15만. 얼마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몇 배 늘었어? 3배 늘었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집에 엄마가 2명 더 온 거야. 너희 집에 엄마는 이제 3명이야. 네가 컴퓨터 딱 키는 그 순간 엄마 3명이 동시에 쳐다보면서 말할 거야. 너 뭐하니? 요 수준의 감시야. 이해했어? 그럼 이건 자유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개념이야. 이해했어? 그리고 나중에 심화할 때 2가지를 더 할 거거든. 말로만 이건 할게요. 자,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뭐라고?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다시 뭐라고?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그걸 어려운 말로 제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제2차 조선교육령. 근데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걸 어려운 말로 취학자 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할 거야. Understand?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이건 일본만 했던 게 아니야. 식민통치하는 애들, 특히 영국이 많이 써먹은 거야. 주권은 돌려줄 수 없어. 대신 스스로 통치할 권리, 자치권은 줄게. 다시 뭐 준다고? 자치권은 줄게. 이걸 자치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자치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래. 독립은 못하지만 일본이 자치권은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본 말을 잘 들어야지 싸바싸바. 그럼 뭐가 돼? 이걸 현실과 타협한. 다시 뭐라고? 현실과 타협한.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타협적 민족주의.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값은 뭐랑 똑같아? 친, 일, 파. 뭐라고? 그래서 조선인들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조선인들끼리 쳐 싸우느라 일본한테 대항을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일본이 의도해서 만든 통치. 그래서 문화통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 민족을 분열,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통치 방식이다 라고 설명해요. Understand? 그럼 마찬가지 20년대에도 경제수탈은 있을 거야. 맞아요? 20년대 경제수탈 아까 뭐라 그랬지? 산미 증식 계획이라 그랬지. 산미 증식 계획. 쌀의 생산량을 늘린다. 그러면 쌀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사를 더 빡세게 지어야지. 뭐가 필요해? 노동력. 그 다음 뭔가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 뭐가 많이 필요해? 돈, 비용. 근데 봐봐,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쌀은 조선인이 많이 먹을 수 있게 조선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조선인들이 돈 다 내. 이러고 밀었어. 이걸 전가시켰다라고 해. 뭐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야. 모든 비용과 노동을 조선인 소장농에게 전가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다시 뭐라고? 모든 비용과 노동을 조선인 소장농에게. 왜 아무도 안 따라해? 힘들어 죽겠는데. 두 번씩 말 안 한다 진짜 이러면. 다시 모든 비용과 노동을 조선인 소장농에게 전가했다. 알겠어? 그리면 결과값 뭐가 늘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쌀 생산량 늘어 안 늘어? 늘어요. 그걸 뭐라고 부를 거라고? 증산량. 오케이?
근데 이것보다 문제가 생겨요. 이름이 뭐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원래 만들던 쌀이 1000개였다고 치자. 일본이 400개 뺏어갔어. 그러면 우리가 먹을 쌀은 얼마였어? 6개. 오케이? 근데 우리 쌀이 400이 늘었어. 1400이 됐어. 그럼 증산량은 얼마야? 400. 맞지? 근데 뺏어가는 양은 900. 그러면 우리가 먹을 총량은 500. 근데 여기서 나는 100, 1000 이렇게 썼지. 이거 1000만 톤 이상이에요. 얼마라고? 그럼 몇만 톤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100만 톤이요. 쌀 100만 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굶어 뒤지는 사람이요. 그게 10만 단위 이상이요. 얼마라고? 10만 단위 이상. 일은 직살나게 시키고 돈을 존나 뺏어갔는데 쌀도 뺏어가서 굶어 죽었다. 이 뜻이에요. Understand?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 산, 미, 증시 계획이다. Understand? 됐어요? 자, 다음 또 하나는 회사령. 뭐라고? 을 철폐한다. 뭐 한다고? 근데 새로운 회사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자, 회사령을 철폐하고 뭐로 전환했다고? 신고제로 전환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돌발 퀴즈. 회사령 철폐로 인해서 한국인의 기업 수가 증가했다. OX. 이건 또 O예요. 실제 그래프에서 대략 업체 수 1000개 정도에서 2000개 이상으로 늘어요. 그럼 늘은 거 맞지? 맞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표가 하나 더 있어요. 자본총액. 뭐라고? 회사 자본총액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영세 사업자. 간단하게 말하면 김밥 천국만 1000개 더 넣은 거야. 대기업이 넣은 게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이런 형식으로 연결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는 20년대 독립운동이 좀 많이 빡세요. 20년대 독립운동을 내가 표를 하나 만들 건데 이거 좀 칸이 너무 부족한데? 낙서 수능이 될 수도 있어. 그냥 참고해서 보기만 해 일단. 알겠지? 20년대 독립운동에 내가 첫 번째 섹션을 뭐라고 했었지? 아까 국내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그랬다? 뭐라고 했다고? 국내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은 뭐 기준으로 승부 본다 그랬지? 지식으로 승부 본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자. 20년대 국내는요. 자, 분열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가져요. 뭐도 같이 한다고? 분열. 그래서 일단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미안, 용어가 너무 많아. 우리 앞으로 민족주의라는 거 배울 거거든. 뭐 배운다고? 민족주의가 뭐야? 자,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뭐라고? 자기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이 민족주의자들이 전부 독립을 하면, 뭐 하면? 독립하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예요. 뭐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 사상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는 민족주의라고 쓰고 민주주의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요. 알겠어? 어쨌든 해볼게 이제. 민족주의가 일단 주도하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무슨 주의라고? 민족주의가 주도하는 운동을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라고? 그리고 이 실력 양성 운동은 크게 3개로 나뉠 거예요. 몇 개라고? 3개. 그냥 따라 읽어.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 퇴치 운동. 이렇게 3개야. 알겠지?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은 요즘에 교과서가 개정이 돼가지고 문맹 퇴치 운동은 국어 수호 운동으로 빠지기도 해. 알겠지? 근데 문맹 퇴치 운동이 또 2개로 갈라져. 자, 따라 읽어 그냥. 조선일보. 아는 것이 힘이다. 문자보급운동. 다음 동아일보. 분화로드 운동. 이걸 합쳐서 문맹퇴치운동이라고 해. Understand? 자, 어쨌든 뭔가 지식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운동. 뭐라고 한다고? 실력 양성 운동. 근데 너네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었다면 실력 양성 운동 이전 모델이 뭔지 알아야 돼.
지식으로 승부 보는 운동 있었잖아. 애국계몽 운동. 그래서 신려양성 운동은 뭐야? 애국계몽 운동을 계승했다가 의의야. understand? 그럼 저번에 배웠던 게 좀 물리는 것도 있어요. 바로 앞 단계 거기 때문에. 알겠어? 다음 아까 한번 말했어. 3.1 운동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 사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어? 제 1차 대전. 1차 대전의 결과가 두 개라 그랬거든? 하나는 뭐였고 우리한테 3.1 운동. 하나는 뭐가 확산됐다 그랬지? 사회주의 운동. 그러면 민족주의도 있지만 이제 뭐도 있다는 얘기고 사회주의자들도 있다는 얘기고. 맞아?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사회주의자들은 강자를 위하는 거야? 약자를 위하는 거야? 약자. 자, 사회주의 통합사 시간에 또 배울 거거든? 사회주의는 재산을 딱 둘로 나눠요. 몇 개로 나눈다고? 두 개. 재산을 가진 자, 유산자, 부르주아. 다시 뭐라고? 유산자, 부르주아. 뭐라고? 유산자, 부르주아. 다음, 재산이 없는 자, 무산자, 프롤레탈리아. 다시 뭐라고? 무산자, 프롤레탈리아. 그러면 재산이 없는 자, 프롤레탈리아는 재산이 있는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부르주아. 밑에 가서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프롤레탈리아를 다른 이름으로 노동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노동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의 노동의 형태는 두 개예요. 몇 개라고? 두 개.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해줬어요. 소자. 뭐라고? 소자. 그래서 농민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농민운동. 다시 뭐라고? 농민운동. 그 다음에 노동자. 그래서 노동운동. 다시 뭐라고? 노동운동.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암태도 수작쟁이라는 게 있고 22년 사건. 다음 노동운동은 원산 총파업이라는 사건이 있고 29년 사건이거든. 사건 하나하나 따로 배울 거야 나중에. 이해했어? 다음 사회주의적 색깔. 사회주의 운동은 아니야. 혁명하려는 운동은 아니야. 근데 이거 생각하면 돼. 사회주의는 이렇게 해볼까? 사회주의는 자유를 더 중시해? 평등을 더 중시해? 반대로 물어볼게. 민주주의는 자유를 더 중시해? 평등을 더 중시해? 하나 더 물어볼게. 우리 기본권 인권 배울 거거든. 이따 통합사회 하시는 분들은 인권 배울 거거든. 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권. 이름 뭐야? 다시. 시민혁명은 자유를 위해서 일어났어? 평등을 위해서 일어났어? 자유예요. 뭐라고? 자유. 귀족이 내 거 뺏어가고 날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다시 사회주의 운동은 자유를 더 중시해? 평등을 더 중시해? 평등이요. 뭐라고? 그래서 그중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평등을 위한 운동을 사회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사회운동. 이건 뭘 위한 거라고? for 평등. 다시 뭐라고? for 평등. 잠깐만. 이렇게 하자. 할 수 있지. 여기 자르죠. 자, 일단 여기서도 하나 더. 사회적 약자. 첫 번째 여성. 뭐라고? 그래서 여성운동, 근우의 설립 이런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은 애기들. 뭐라고? 애기들. 당시 조선시대는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조선은 유교주의 국가잖아? 그러면 장애유서잖아? 그러면 어릴수록 무시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어린이날을 선물하신 분 누구야? 방정환님이 어린이날 만든 거. 그게 소년운동 23년. 오케이? 그리고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조선 최하층 천민 계속 처벌받는다. 이러면 백정. 그래서 백정의 차별을 폐지하자는 운동, 형평운동 23년.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봐봐. 여기 지금 내가 주제 하나, 둘, 세 개, 세 덩어리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서만 지금 사건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지. 2개 나왔지. 3개 나왔지. 맞아? 이 앞줄에 있는 3개가 문제가 뭐냐면 같은 시대인데 교과서로 치면은 이건 121쪽, 이건 142쪽, 이건 161쪽. 같은 시대인데 주제별로 나누니까 막 섞여 있어. 그걸 한 군데 모아주고 있는 중인 거야, 나 지금. 이해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자, 그럼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친해, 안 친해? 민주주의랑 사회주의는 친해, 안 친해? 절대 안 친하지. 근데 여기서 아직 하나 더 해볼게. 민족주의가 아까 둘로 갈라졌다 그랬거든? 몇 개로 갈라졌다고? 2개. 일본에 타협하는 애들 뭐라고 한다 그랬어?
타협적 민족주의. 뭐라고 한다고? 타협적 민족주의. 그럼 타협의 반대는 뭐겠어? 비타협적 민족주의. 뭐라고? 그리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손을 잡으려고 시도할 거야. 뭐 할 거라고? 손 잡으려고 시도한다. 이거 사건 이름 60만세 운동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60만세 운동 26년 사건이야. 몇 년이라고? 정신 차려! 힘들겠지만 할 수 없어. 자, 그럼 60만세 운동 일단 실패했거든? 그럼 포기했었는데 포기 안 했어요.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랑 일단 독립부터 하고 보자. 손부터 잡고 보자. 이런 운동을 할 거예요. 그 운동 이름을 자 민족유일당 운동. 뭐라고? 한 번 더 뭐라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한 번 더 가서 결과 신간회라는 거 탄생시킬 거예요. 이름 뭐라고? 신간회 탄생 27년 사건. 뭐라고? 27년. 이거 왜 계속 내가 연도 말하는지 좀 이따 보면 알아. 다음. 그래서 신간회에 의해 일제강점기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름 뭐라고?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게 펼쳐질 거예요. 이거 29년 사건. 몇 년이라고? 여기서도 하나 더. 60만세랑 광주 학생이 묶여서 학생운동이라는 주제로 따로 교과서에 나올 거고, 민중유일당 신간에는 민중유일당 운동이라는 섹션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달라, 배치가. 근데 이게 2세트로 나와야 돼. 이해했어? 그럼 봐봐. 내가 20년대 독립운동은 칸이 몇 개라 그랬어? 에이씨, 2개라고 했거든? 이렇게? 맞니? 그중 봐봐. 나중에 최고 난이도는 여기 30년대 이후 독립운동이야. 최고 난이도는. 근데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야? 20년대 국내요. 20년대 국내에서만 예상 시험 문제 15개는 뽑을 수 있어요. 그중 10문제 정도는 출제될 거예요. 이해했어? 간단하게 말할게. 내가 만약에 한국사회 무수가 50점 미치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여기에 말은 안 하지만. 맞지? 그런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 뭐다? 여기만 찾아서 공부 다 해도 나락으로는 죽어도 안 떨어진다. 이해했어? 다음. 국내 지식으로 승부하는 게 있으면 그 다음 뭐도 있다고? 해외에서 무장투쟁으로. 다시 뭐라고? 해외 무장투쟁. 그럼 여기서 나랑 공부해야 되는 지도 이름이 조금 있어. 뭐가 있다고? 지도 이름. 죽으려고 그러네.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선생님이 한 타임에 전달하는 정보량이 전 과목에서 제일 많을 거야. 사회도 거의 비슷하잖아. 그치? 사회보다 한국사가 한 5배 정도 더 많아. 한 타임에 전달하는 정보 양이 훨씬 많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못 버티거든. 근데 지금 수업 시작한 지 40분도 안 되는데 나 죽어가는데? 에어컨도 일부러 더 온도 낮췄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해봐. 알겠지? 안 그러면 시간 낭비밖에 안 돼요, 이거. 다시. 백두산. 뭐라고? 오른쪽에 있는 땅. 이거 니네가 마찬가지로 앞 타임에서 이미 배웠어야 돼. 그 앞 시험에서 배웠어야 돼. 일본이 우리한테 뺏어간 땅. 일본이 우리한테 뺏어간 땅. 실제 영토 날려먹은 거 2개. 하나는 독도, 하나는 간도. 자, 간도 중 무슨 간도가 우리 거라 그랬어? 북간도. 뭐라고? 그럼 북간도는 백두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다시 뭐라고요? 백두산 오른쪽 이름 뭐라고? 북간도. 왼쪽은 뭐야? 서간도. 뭐라고? 서간도.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 간도. 뭐라고 부른다고? 간도. 간도를 포함하는 이 땅을 뭐라고 불러? 만주. 뭐라고 부른다고? 만주. 다음 러시아 쪽. 이쪽 땅을 뭐라고 불러? 연해주. 뭐라고 부른다고? 연해주. 지도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거. 이게 뭐냐면 20년대 독립운동 독립군 운동 이동 경로야 지금. 자, 다시 해외 투쟁에서 독립군 운동 뭐라고? 원래 사건 9개야. 몇 개라고요?
9개. 그 중에 지금은 초전환운동으로 제일 중요한 독립운동 2개를 가르쳐 줄 거야. 몇 개라고? 2개. 중 첫 번째가 봉오동 전투야. 뭐라고? 봉오동 전투. 장군 이름은 홍범도 장군. 누구라고? 홍범도 장군. 다음 청산리 대첩. 뭐라고요?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 다시 뭐라고? 김좌진 장군. 그 다음 의거단체 폭탄 배달하기. 다시 뭐라고? 의거단체. 20년대를 대표하는 의거단체 이름 의열단이라는 단체 배울 거야. 뭐라고? 의열단. 만든 사람 이름은 김원봉님이야. 누구라고? 김원봉. 다시 누구라고? 김원봉.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 20년대 틀어나 끝난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펼치면 30년대가 또 열려. 이해했어요? 다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진도를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거든? 반은 죽었거든? 이 오른쪽 칸에 원래 뭐 들어갔어야 돼? 아까 다 배웠잖아. 뭐 들어갔을 때? 대공황. 에서부터 대공황, 군국주의, 만주사변, 다음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들어갔어야 되거든? 맞니? 이따 왔을 때 물어볼 거야. 오케이? 내가 다시 10분 쉬는 시간 줄게. 이따 10분 쉬는 시간 끝났는데도 이 상태면은 나 다음 주에는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다 나간다. 알겠어?